필초이. 요즘 마트 가서 장볼 때마다 한숨부터 나오는 거 저만 그런가요? 아니요. 제가 매일 그럽니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물가만 오르는 이 기분. 그런데 이게 다 미국에서 시작된 나비 효과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네,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내용이네요. 2025년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면서 강력한 관세 정책을 펼쳤는데요. 100억 간 발표만 보면 미국은 다시 위대하고 부유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뉴스만 보면 유럽연합이랑 초대형 계약을 맺어서 에너지도 팔고 투자도 유치하고 관세 수입만 1240억 달러를 벌었다고 하잖아요. 완전 성공 신호 아닌가요? 표면적으로는 그렇죠. 그런데 바로 여기서 오늘의 주제인 거대한 역설이 시작됩니다. 미국 정부는 엄청난 성공을 거뒀다고 발표하는데 정작 미국 국민들은 살기 너무 힘들다고 아우성이라는 점입니다. 잠깐만요. 정부가 돈을 벌었다는데 국민이 힘들다뇨. 그 돈은 다 어디로 간 거죠? 그게 바로 관세의 함정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관세는 사실상 숨겨진 세금처럼 작용했어요. 정부는 수입품에 관세를 매겼지만 그 비용은 외국 기업이 아니라 대부분 미국 기업과 소비자가 부담하게 된 거죠. 아, 저 같은 사람이요? 예를 들면 어떤 식인가요? 간단해요. 월마트 같은 대형마트가 수입해오는 물건에 10% 관세가 붙으면 그 10%만큼 가격표에 슬쩍 더 얹어서 파는 겁니다. 골드만삭스 분석을 보면 외국 수출 업체들은 비용 상승분의 5분의 1 정도만 부담했고 나머지는 다 미국인들 몫이었어요. 결국 제 지갑에서 돈이 더 나갔다는 거네요. 그래서 그렇게 물가가 올랐던 거군요. 커피, 옷, 자동차까지 안 오른 게 없다고 하던데요. 정확합니다. 예일예산연구소는 신발 가격이 단기적으로 40%, 의류가 38%까지 오를 수 있다고 봤어요. 자동차 한 대를 살 때 평균 5,800달러, 우리 돈으로 700만 원이 넘는 돈을 추가로 내야 할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700만 원이요? 와, 이건 그냥 좀 비싸졌네 수준이 아니네요. 이러면 한 가구당 부담이 엄청나겠는데요? 맞습니다. 여러 기관의 분석을 종합해보면 새로운 관세 때문에 미국 가구당 연간 평균 2,400달러, 약 300만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됐어요. 펜 와튼 예산 모델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중산층 가구가 평생에 걸쳐 22,000달러, 거의 3천만 원에 달하는 손실을 볼 거라고 예측했습니다. 평생 3천만 원이라니 이건 거의 자동차 한 대 값을 세금으로 더 내는 셈이네요. 그런데 일자리를 되찾아온다는 약속은 어떻게 됐나요? 제조업을 살리겠다고 했잖아요. 그 약속도 대부분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보고서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 제조업 일자리는 오히려 감소했어요. 전체 고용시장도 급격히 둔화돼서 실업률이 4.2%까지 올랐고요. 정말 이상하네요. 공장을 미국으로 옮기면 관세를 안 내도 되니까 일자리가 늘어야 정상 아닌가요? 두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보복 관세입니다. 미국이 관세를 때리니 중국이나 캐나다, 유럽연합도 가만히 있지 않았죠. 미국산 농산물이나 공산품에 똑같이 보복 관세를 매겼습니다. 그러니 수출로 먹고 사는 농민이나 기업들이 큰 타격을 입었죠. 아, 우리가 때리면 맞고만 있지 않을 테니 너희도 각오해라 이런 거군요. 그렇죠. 결국 미국 정부는 피해를 본 농민들에게 수백억 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해야 했는데 그 돈은 결국 누구의 주머니에서 나왔을까요? 바로 국민들의 세금입니다. 결국 돌고 돌아 또 우리에게 부담이 되는 거네요. 그럼 두 번째 문제는 뭔가요? 바로 공급망 문제입니다. 특히 심각한 게 약품이에요. 미국에서 사용되는 약품의 핵심 원료, 즉 활성 제약 성분의 거의 80%가 중국이나 인도 같은 해외에서 만들어집니다. 80%나요? 거의 다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25% 관세를 매기겠다고 위협하니 제약업계가 발칵 뒤집힌 거죠. 당장 항암제나 항생제 같은 필수 약품 가격이 폭등하고 심하면 약을 구하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국내에서 만들면 되지 않냐고요? 제약 공장을 미국으로 다시 옮겨서 의미 있는 생산을 하려면 최소 3년에서 5년이 걸립니다. 와, 이건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달린 문제였네요.
그렇죠. 결국 행정부가 내세운 무역 적자 해결이라는 목표도 빛이 발했습니다. 2025년 6월에 무역 적자가 줄어들었다고 발표했는데 내용을 뜯어보면 수출이 늘어서가 아니라 물가가 너무 비싸서 국민들이 수입품 소비를 줄였기 때문이었어요. 이건 경제가 좋아진 게 아니라 오히려 위축됐다는 신호입니다. 듣고 보니 정말 총체적 난국이네요. 정부는 성공했다고 하는데 국민은 더 가난해지고 일자리는 줄고 심지어 아플 때 먹을 약까지 위험해졌으니까요. 네. 2025년의 관세 정책은 무역이라는 게 얼마나 복잡하고 다면적인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하나의 목표를 위해 내놓은 정책이 예상치 못한 것에서 더 큰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걸 똑똑히 보여줬죠. 이래서 투표는 국민이 가지는 가장 큰 권력이다라는 말이 다시 한번 떠오르는 하루였습니다. 놓치면 손해겠죠? 지금까지 김앤초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